나는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혹시 변별력이 없을까 봐. 그래서 근데 평소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응?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숙제 중에서는 다 쉬운 걸 냈어요. 예제나 숙제나 내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쉬운 것만 골라가면서 냈는데 조금 기대해요. 답을 모르는 사람 혹시 아직도 답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자연수 문제 잘 SD 솔루션 문제 중에 선분인 것 같게 잘 어떻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 왜 자연수가 돼야 되느냐? 네네. 시리즈가 이게 뭐예요? 이 문제가 지금 르장드레 폴리노미알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수가 점점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렴을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 그러면은 그러면 x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밸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x는 1에서 얘가 당연히 발산하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나이트한 항에서 끝나지 않으면 이게 다이버지 한다고요. 자연수일 때는 뭐 컴퓨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자연수가 되면 n이 자연수가 되면 그럼 이 시리즈가 안 돼, 무한급수가 안 되고 어떤 텀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즈가 아니고 이제 n이 만약에 인티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솔루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나? y라고 그랬나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쭉 해서 x의 n에서 그냥 끝난다고요. 터미네이터돼요. 그 다음에 제로예요. 그 다음 항은 제로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n이 정수일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숙제에 아마 있을 텐데. 제 숙제는 못 풀었나 봐요. 론스키안을 묻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놀랍게도 반도 안 돼요. 반도. 심지어는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px, py 프라임, 프라임 플러스 q, y 이퀄 제로. 이게 이제 셀프 오더 조인트 폼이죠. 이 방정식의 론스키안이 이게 뭡니까? 이게 p분의 a. 이런 건 배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p는 뭐 1-x 제곱분의 a. 그렇게만 써도 그냥 5점은 그냥 버는 건데 반도 안 썼어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한 입시 공부의 폐해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거를 갖다가 공부를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 잘 몰라도 그걸
3번, 4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뭐 물리의 대부분 과목들이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물리학과라서. 왜냐하면 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가르쳐요. 세세한 것들을 안 가르친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에 여러분에게 3번, 4번 공부할 기회를 주는 과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반 물리 한번 가르치는데, 일반 물리는 종합 물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 대여섯 과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 그거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걸 6과목으로 나눠서 가르쳐요. 역학 들어있죠, 전자기, 양자역학, 통계, 뭐 열, 뭐 파동, 뭐 하여튼 온갖 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다시 한 번씩 더 가르쳐요. 뭐만 더 들어가죠? 이 수리물리적인 지식만 더 들어가요. 수학만 더 들어가고 내용은 똑같아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리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리나 대학교 1학년에서 가르치는 물리와 고등학교 물리는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미적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만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학부 2학년, 3학년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일반 물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미분방정식 푸느냐 안 푸느냐? 그거예요. 편미분방정식 푸느냐 안 푸느냐.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그림 함수니 편미분방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풀어요.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물리학과인데 그 물리학과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대부분 사실은 페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50점 만점에 3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잘못 봤든지 뭐 했던 거의 뭐 페일한 상태인데, 특히 10점 이하는 그건 이제 점수가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만 써도 10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점 이하는 이제 페일인데, 그 사람은 그 숫자만 해도 꽤 된다고요. Mathematical Physics는 이게 물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Mathematical Physics가 아니라 Mathematics for Physics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수학이에요. 수리물리가 아니라. 이게 물리는 아닌데 이걸 못하면 2학년부터 대학원까지 배우는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하면 일반 물리만 알면 그냥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번에 하는 연습을 했으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같은 걸 갖다가 지지고 볶고 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한 번 한 거는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어왔으면, 공이나 쳐다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 한 번 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대학에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돌리고 또 돌려가지고 웬만하면 페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능 정도의 시험은 누구나 하면 돼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학교 들어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본 체력이 안 돼요. 한양대학만 그런 거 아니고요. 서울대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버드니 프린스톤에서 이제 그 시험을 전형을 합니다. 근데 전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과외 활동을 많이 했느냐 이제 이런 거 보거든요. 뭘 보는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바이올린 잘 키나? 얼마나 축구를 잘하나? 얼마나 웅변을 잘하나? 그런 거 보는 줄 아세요? 뭐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뭐 공부 잘하는 거저 주이시, 중국인, 한국인 엄청 많거든요. SAT 만점 받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뭘 가지고 판가름하겠어요? 같은 만점을 받아도 대충 놀면서 만점 받는 거하고 열심히 돌리고 돌려서 만점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보는 거냐면 얼마나 공부 안 하고 SAT 만점 받았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외가 망국병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망국병이 그 과외라는 게 이제 그 망국병인데 왜 망국병이냐? 변별력을 안 주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누구나가 다 시켜가지고 대학에 보내놓으면은 도대체 국가가 누구를 갖다 시켜가지고서 최전선에 내보낼지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못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미국의 주립대학 같은 데는 못 나가는 사람이 반도 드대요. 좋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UC 버클리 같은 데는 거기는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반에서 뭐 2, 3등 해도 다 들어갑니다. 뭐 세계 10대 대학이 안에 드는 학교라도 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안 힘들어요. 워낙 많이도 뽑고. 그런데 4년에 졸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5년에 졸업하는 사람이 한 40%입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졸업 안 하고 졸업 못하고 딴 데로 전학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뭐를 보는 것이냐면 어느 만큼 뭐라 그럴까요? 뭐 다 안 하는 대학생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다 공부 열심히 해요. 다 공부 열심히 해도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졸업장을 딴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실상 대학 졸업장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 받으니까요. 그냥 기업이 뭘 보는 거냐 하면 이미지만 보거든요. 아, 얘가 얼마나 좋은 대학 갔냐. 그거 갖고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데 대학에서 공부 안 시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성적을 제대로 주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명, 21명 지금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반을 갖다가 F를 줘봐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가지고 물리학과라는 게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수차 강조를 했지만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적응력을 배우는 거다. 새로운 지식을 주고 문제를 주면은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적응력,
적응력을 기르는 게 물리학과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다. 수리물리 과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수리물리의 어떤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갖다 캐치하는 버릇을 여기서 기르지 않으면 다시는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4학년을 갖다가 마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기간이 언제냐면 사실은 일반 물리하고요, 수리물리 이 두 과목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계산에 관계된 모든 매스매틱스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뭐 토폴로지나 이런 건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관계된 거, 적분 방정식에 관계된 거, 특수함수론들, 계산에 관계된 수학은 다 있거든요. 변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하고 자기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수리물리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2주마다 새로운 챕터가 들어가잖아요. 수학 과목 한 과목이에요. 이게. 선형대수 2주나 3주 만에 우리 다 끝냈다고요. 복소변수 마찬가지입니다. 다 1년씩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 더 적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속성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리그러스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에센셜한 로직을 다 가르쳤어요. 복소변수론에서 절대로 더 많은 내용을 배우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좀 빨리 가르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해야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자꾸 트라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의 정제된 예제나 문제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써 자기 논리 회로를 그 안에 구축을 해야 해요. 만약에 이 과목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졸업장은 얻어도 물리학과에서 들어와서 훈련하는 어떤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과목을 페일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취직 못할 것도 아니고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에센스는 그 트레이닝의 에센스에 대해서 불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은 물리학과에서 들어와서 딱 2가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물리하고 수리 물리만 하면 다른 모든 과목은 다 그 안에 있다. 뭐 누구나가 자기 가르치는 과목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내 말도 그런 말이었어요. 수리 물리 열심히 해라. 수리 물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서 물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리 물리 못하면 제대로 된 물리 공부는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안 돼도 필요 조건은 된다고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파라데이 같은 사람은 수학 교육을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파라데이는 자기 스스로의 수학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파라데이입니다.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감성질을 통해서 수학을 한 게 아니라 이 금미줄 같은 어떤 그 장의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서 기하학적으로 그걸 그려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코어 과목들이 뭐예요? 양자역학, 전자기, 양자역학, 전자기 역학이죠. 통계역학. 그 과목들을 잘하려고 그러면 소리물리에 빨리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남들이 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실험실 안에 설사 적응한다 하더라도 부품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실험실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의 컨트리뷰션은 그냥 지킴이일 뿐이야. 만약에 주도적으로 꼭 물리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으로 뭔가 이 사회에서 컨트리뷰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뭐겠어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사회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혹은 빨리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걸 탁탁 받아들여야 돼. 집에 가가지고 나 다시 하면 된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집에 가서 복습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해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캐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학교에서 수업 다 놓쳐도 집에 가면 책이 있어. 절대 못 따라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과목에는 수학책 읽어야 될 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집에 가서 강의 리피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디오도 찍어주니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르는 것을 물어서 묻는 것보다는, 아는 것보다는 10배 느려요. 지금 시험의 결과는 뭐냐면 거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반도 더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모든 과목들 중에서, 모든 학과들 중에서 가장 적은 과목을 가르치는 게 물리학과야. 왜 그래요?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인문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고전을 2주에 한 권은 읽어야 졸업이 돼요.
제대로 된 학교라면. 근데 여러분은 뭐 해봐야 물리학과 졸업하는 내내 해도 책 10권을 안 읽고 졸업을 하는 셈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이 수리물리 책인데 혹은 양자역학 책인데 그 어느 한 과목도 제대로 알고 졸업하지 않는 게 지금 한 반 이상이죠. 근데 그게 과연 어려워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베리어는 여러분들 그 사이콜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에 있는 거지.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수학하고 달라서 물리는 수학 없이 다 전달이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써야 되겠지만 내용은 다 수학 없이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 방법의 툴이 이제 수리물리라는 과목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해와야, 여러분이 예습을 좀 해와야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옛날에도 내가 강의 하울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가도 미리 좀 보고 오든지 아니면 책을 좀 읽고 오든지. 알겠죠? 기껏해야 여기서 나오는 게 대부분 이번 학기에서 배우는 건 미분 방정식 이론이었어요. 자, 베셀에 대해서, 베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생성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생성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2분의 x에 t 빼기 1/t, 이거의 폼이 뭐냐면 여기서는 jnx에 tan 마이너스 인피니티, n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리커런스 릴레이션, 점화식을 갖다가 얻었어요. 점화식 2개 얻었는데 그게 뭐였나요? jn-1 플러스 마이너스 jn 플러스 1이 이게 뭐가 됐었죠? 기억 안 나요? 봅시다. x는 하나는 그러니까 jn 플러스, 이거는 x분의 2에 njn, 그 다음에 jn 마이너스 jn 플러스 1은 x는 이것은 2배의 jn 프라임 x예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우리는 jn-1과 jn 사이를 jn 그리고 데리버티브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jn-1 x가 x분의 2의 jn 플러스 jn 프라임이 되고, j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은 x분의 n의 jn-1은 n이다. jn 마이너스 jn 프라임이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이고, 미분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원래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jn이 만족시키는 미분 방정식은 뭐예요? jn
더블 프라임 플러스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x의 jn 프라임 x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n x의 제곱 빼기 n 제곱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은 적분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웠죠. jnx가 1/2파이의 0에서 2파이의 익스포넨셜의 i의 x 사인 시타 빼기 n 시타 d 시타. 이거는 여기서 t를 뭐예요? 이걸 t 대신에 i e to d 시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t 대신에 여기서 t를 갖다가 e to d i 시타로 놓으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눈에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는 n이 인티저가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컨투어가 그냥 x를 시타 이건 뭐야? t 플레인에서 이렇게 돌린 거를 이제 그 컨투어로 잡았었는데 n이 만약에 인티저가 아니면은 여기 컷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그 컷을 이걸로 잡으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로직을 우리는 이제 n이 인티저인 경우에 대해서 생성함수에 의해서 베셀 이퀘이션 베셀의 이제 베셀 함수 JN을 갖다가 우리가 디파인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점화식을 통해서 JN이 이렇다는 걸 보이고 이 JN을 갖다가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만족된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는 n이 인티저가 이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n이 인티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숙제나 혹은 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봅시다. 숙제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에 대한 그 복습이에요. 오늘은 오소고넬리티에 대해서 예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조금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소고넬리티에 대해서 오소고넬리티가 뭐와 뭐의 오소고넬리티냐 하면은 옛날에 내가 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x가 kx로 바뀌어져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게 뭐냐면 ddx의 제곱에 jn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를 kx로 바꿔도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이 텀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 x 1승 1승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x를 kx로 바꾼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k 제곱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jnx라면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jn의 kx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n은 픽스 시켜놓고, 오케이? k를 바꾸었을 때 different한 k에 대해서 이것이 주어진 n에 대해서 다른 k를 갖다가 쓰면은 그 다른 k들에 대한 이 j over n kx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걸 왜 한다고 그랬어요? n을 갖다가 정수가 아닌 것들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적분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거를 n이 일반적인 인티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것이 적당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것이 심지어는 복소수여도 이거는 디파인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적분의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의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디파인하면 뭡니까? 이 n은 뭡니까? 파워 아닙니까? 파워가 이거는 자연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수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게 정수면 어떻고 실수면 어떻고 복소수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적분의 컨버전스만 만족시켜주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의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소고널리티 오브 J new kx 하고 주어진 J new k 프라임 x, k와 k 프라임 이게 달라졌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오소고널하다. 근데 그게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팅 펑션이 있느냐 하면 뭐냐 하면은 웨이트가 뭐냐면 여기 x입니다. x.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실린더 함수에 있어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변수는 j가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때 변수 분리를 하면 이게 레이디얼 파트로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아규먼트 x는 보통 뭐가 되느냐 하면은 레이디얼 베리어블 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통 좌표를 갖다가 로 파이 z라고 그러면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4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푼다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이 대충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4는 세 개의 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로만의 함수인 r과 파이만의 함수인 파이와 g만의 함수인 뭐라 그럴까요? 뭐 빅g라고 그럽시다. 파이, c 이런 것들을 이제 곱으로 우리가 변수 분리를 했을 때 이거는 파이는 항상 뭘로 나옵니까? 파이는 이것은 a 곱하기 am의 코사인 m 파이 플러스 bm의 사인 m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g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g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건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kx 이렇게 나온다고요. e to the kx 혹은 e to the 마이너스 kx gg 함수예요. 뭐 이런 것들이 합일 거예요. 그렇죠? cd, ck, gk 이런 것들의 이제 합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레이디얼 파트가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바로 이 베셀 이퀘이션이거든요. R이 뭐냐면 J라고요. J 오버 J 뉴의 적당한 여기 대개의 경우는 U가 인티저입니다. 이 M으로 주어지는 인티저예요. M과 K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티저인데 이게 뭐더라? 이게 뭐냐면 KX입니다. K로죠. J 오버 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을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 보이고 싶으냐면 J new of KX와 J of new의 K 프라임 X가 X dx. 오케이? 이게 뭐냐? 웨이팅 펑션입니다. X가. 오케이. 이 웨이팅 펑션이 X인데 이거의 적분이 X를 갖다가 이제 뭐 적당한 구간 0과 A라고 하면 A는 보통 어떤 거냐 하면은 원통의 뭐예요? 이 레디어스가 A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원통의 표면에서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통이 있는데 여기에 그라운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접지가 돼 있다 이거예요. 접지가 돼 있으면 그러면은 포텐셜이 0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체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0이 되려고 그러면 R이 R of A가 0이 돼야 되니까 J of new의 K 로가 A면은 A가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K는 지금 주어진 거고, 그렇죠? A는 지금 주어진 거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U도 주어진 거고 K밖에 지금 우리가 튀어나올 게 없죠. right? 그러니까 K가 적당한 K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그건 뭐냐 하면은 J of U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보통 J0는 이렇게 생겼고 뭐 그다음에 J1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사인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J of new x는 주어진 new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개의 인피니티 개의 뭐를 가진다면 해를 가져요. 사인 같으면 n파이에서 갔잖아요. 그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0이 되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J of 1이라고 그러면 J of 1x의 위치가 이게 3.8인가 뭐 그렇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3.14가 아니고 3.8인가 뭐 얼마 돼요. J2 하면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고 J3 하면은 뭐 여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매겨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파 오브 뉴의 n번째를 해를 갖다가 알파 뉴 n이라고 우리가 쓰죠. 이건 뭐예요? 이게 데피니션이 J 뉴의 n번째 루트예요. 근이다 그 말이에요. 이놈의 n번째 해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주어진 A에 대해서 K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K는 뭐냐면 A분지 알파 뉴 N이라고 하는 딱지를 이제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K는. 저기 함수 두 개는 그 엑셀 그리시는 솔루션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예? 저기 그래프 그림 두 개. 어디 여기? 아니요, 오른쪽 그래프. 이거? 아니 이건 뭐 J0, J1 하고 또 그다음에 J2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게. J2? 두 개는 오케이. 왜 여기 하나만 썼느냐? 그 퀘션인데 조금 있다가 사실 내가 오늘 그걸 했어요. 노이먼 펑션이라는 게 더 있어요. 인디펜던트한 게. 있는데 왜 안 했냐면 이런 문제에서 원통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이 내부에 어떤 있어서의 해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n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놈은 로컬 제로에서 발산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제2종의 해거든요. 세컨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장 들어가서 JN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잔소리가 길어져서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K와 K'이 다를 때, 즉 여기서 N과 M이 아니면, 그러니까 K는 여기서 결국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K는 A분지 알파 뉴 N, 예를 들어서 K'은 A분지 알파 뉴 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놈은 N과 M이 다르면, 즉 K와 K'이 다르면 제로예요. 이게 오소고날리티죠. 그 다음에 만약에 K와 K'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K와 K'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값이 이렇게 0에서 파이나이트일 때까지 인 구간에서 문제가 디파인 되어 있을 때는, 즉 여기 요 실린더 내부에서 문제가 디파인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이 값이 K와 K' 다르면 이렇게 되고 K와 K' 같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면 2분의 A 제곱에 J의 뉴 플러스 1에 이게 알파의 뉴 N의 제곱이 돼요. 이 값이. 오케이. 즉 N과 M이 같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즉 K와 K'이 같으면 이렇게 된다. 즉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뭐야? AK죠.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alright?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증명을 하겠어요, 이제부터. 오늘 할 주된 내용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요건 살려놨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쓰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칠판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작게 할게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더 써요. X제곱 이걸 갖다가 우선 셀프 조이트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놈을 이거를 X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K제곱에 X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냥 X로 나눴단 말이에요. I'm sorry. I'm sorry. 뉴 제곱에 X. 이렇게 되겠지? 됐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하나는 KX 쓰고 또 하나는 X의 J뉴 더블 프라임. 근데 이걸 뭐 좀 더 보기 좋게 씁시다. 이걸 기억 쓰는 김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J 프라임 X의 미분 아니에요, 이거는. right? 이건 뭐냐면 X J 프라임 X KX의 이거의 미분이라고 해요. alright?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하나 J뉴에, 그다음에 DDDX의 X의 J뉴 K'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쓰고 K'의 제곱 X 빼기 X분의 뉴 제곱에 J뉴 K'X를 쓰고 이퀄 제로하고 내가 하나만 놔두고 다 지우겠어요.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놔두고 이게 아닌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게 필요했는데 난 나중에 다시 써지 뭐. 다 지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J new K 프라임을 곱하고 여기에는 J new의 K를 KX를 곱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변변 빼요. 그러면은 J new의 K 프라임 X 하고 X J new KX 이놈의 데리버티브 플러스 여기서 이걸 빼면은 뭐냐면 뉴와 뉴 프라임을 갖다가 K와 K 프라임을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J new KX X J new 프라임 KX 프라임 하고 요건 이제 됐고 여기서 이거 뺀 건 됐고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다 K 프라임 곱하고 여기다 KX 곱해 가지고 변변 빼면 이건 뒤에 항은 같죠. 네? 따라와요? 네. 오케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플러스 이퀄 뭐냐면 그리고 이걸 옮겨요. 저쪽으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K 제곱 빼기 K 프라임 제곱인데 결국 저쪽으로 옮기면 K 프라임 제곱 빼기 K 제곱 대 X J new KX J new K 프라임 X. 여기까지 무슨 불만이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프라임을 이걸로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 양쪽 다 집어넣으면. 왜냐하면은 이 프라임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괄호를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프라임이 데리버티브가 여기에 걸리고 이 프라임이 여기에 걸리면 두 개가 캔슬되잖아요. 프라임 되니까 다 캔슬되죠. 그렇죠? 아까 거하고 지금 하고는 똑같아요. Right? 이제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하는 거죠. 양변을 적분을 해요. 뭘 해가지고 이 양변을 적분하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dx 적분을 하면 자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k 프라임 빼기 k 제곱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는데 왼쪽은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건 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 프라임이 없어지고 맞아요? 이 프라임이 없어지면서 그냥 0과 A에서의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겠죠. 왜? 적분 기호 빼고 0에서 A까지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하면 돼요. Right? 그러면 new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리상 new는 그냥 0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j of new x라고 하는 거는 뭐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2분지 x의 뭐 new성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게 뉴가 0보다 크면 밑에 하한에서는 이놈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세요. 이면 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0에서는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이걸 갖다가 x는 a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는데 x는 a에서 뭐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x는 a라고 그러면은 k와 k'이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그럼 왼쪽은 0이라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if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왼쪽은 0이에요. 왜냐하면 k'이 이것이 뭐예요? x는 a에서 이거는 0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 프라임은 지워지고 이걸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0이니까요. x는 a에서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손들어. 뭐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 이게 0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x는 a를 대입하면 이놈의 x는 a에서의 여기까지 근데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x는 a를 대입하면 k'a는 뭐예요? k'a는 하나의 근 아니에요. 저희 뉴의 n번째 근이라고요. 오케이. 여기 이게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디파인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0이다. alright?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0이다. 그래서 k와 k'이 같지 않으면 이 적분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고널하다. 그게 우리가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 그렇죠? 근데 그 웨이팅 펑션은 오소고널 뒤에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 미분방식 형태에서 정해진 거예요?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게 된 거죠.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한 거 아닙니까? 오른쪽과 오른쪽 모두가. 그러니까 웨이팅 펑션을 x로 잡아준 이유예요. 웨이팅 펑션을 x로 잡아준 거는 그 미분 방정식에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p였어요. x가 p 여기서 나왔다고요. 이 x가. 저 뒤에 그 k 제곱에 그 x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 아이겐밸류 펑션처럼 보여가지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서 나왔는데 맞았어요. 그 말이 더 낫겠네요. y 플러스 람다의 오메가 y 그렇죠? w 웨이팅 펑션 w 이퀄 제로가 이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k가 이놈을 이걸 갖다가 이걸 p 이놈을 q, right?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라 붙였어? 뭐라? 이걸 람다, 그다음에 x를 w라고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Thank you. Good question.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제 k와 k'이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잠시 뭐냐면 k와 k'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이걸 0으로 잡았을 때는 k와 k'이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냐면은 k와 k'이 뭐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이제 K와 K 프라임이 같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K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K는 그냥 이거 중에 하나로 잡아요. K는 A 분지 알파 뉴 n으로 잡고 K 프라임은 뭐냐 하면은 이걸 근으로 이제 잡지 말고 K 프라임을 K 플러스 약간 엡실론 차이가 나는 그걸로 잡겠어요. 그러면은 K 프라임은 더 이상 뭐예요? 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K 프라임에 있는 해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엡실론을 갖다가 0으로 보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라이트 핸 사이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것은 2배의 K 프라임 빼기 K 하면은 엡실론 곱하기 뭐냐면 K 더하기 하면은 2K 플러스 엡실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곱하기 뭐 x j 뉴 k x의 스퀘어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x는 a를 이제 대입하고 이걸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면은 j 뉴 이거 K 프라임 X, K 프라임 A는 J의 뉴의 K 프라임 A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요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J 뉴의 이것은 K 플러스 KA 플러스 엡실론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건 작으니까 이것은 J 뉴의 KA 더하기 엡실론 A 곱하기 J 뉴 프라임의 KA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dx의 jx에 대해서 이제 그 미분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보통 프라임의 뜻은 이런 건데 지금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냥 나중에 코멘트 하겠어요. k를 붙여야 된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J new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J new KA 곱하기 J new 프라임의 KA 하고 플러스 엡실론 A의 J new 프라임의 KA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J new 프라임의 KA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에 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 이거 빼기 뭐가 되느냐면 J new KA 곱하기 X는 뭐야? KA 이건 어떻게 하지? 그냥 KA 붙여야죠. right? X는 X는 A니까 X는 A라고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붙이고 J new KA J new 프라임의 KA 더하기 J new 뭐냐면 J 프라임 더블 프라임 KA의 엡실론 A 이렇게 될 거예요. right? 그러면 이놈하고는 캔슬돼요. 그렇죠? 그런데 KA는 역시 뭐예요? 아까 스틸 근이라고요. right?
체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게 캔슬 되기 전에 이건 뭡니까? 이건 제로예요. 이건 제로고 이것도 제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어차피 죽을 목숨들이었어요. 그래 남는 건 뭐만 남았느냐 하면 요 놈만 남았죠. 그렇죠? 왼쪽에서는 그래서 뭐만 남았냐 하면은 요 놈만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a 스퀘어드 엡실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뭐예요? 엡실론 스퀘어드는 굉장히 작으니까 죽이고 양변을 비교를 하면 뭐가 됩니까? 오른쪽은 엡실론은 이제 캔슬하고 그리고 나면 파이나이트한 양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 이 양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0에서 a까지의 x j nu kx의 제곱에 dx는 뭐가 돼요? 이게 2k분지 여기에 엡실론 a 스퀘어드 엡실론 지워지고 a 스퀘어드 j 프라임의 nu의 ka 이게 나온 거예요. ka 제곱이 나온 거죠. alright?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답은 뭐냐 하면 이 k가 여기 없는 거예요. 왜 k가 없냐 하면은 이 뭐냐 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게 전개하면서 여기에 사실은 이 k가 하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데리버티브는 뭐냐 하면은 아규먼트에 대한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k를 붙여서 이 ak a 제곱 k 에서 a 제곱만 남고 k 엡실론이 사라져서 그래서 2분의 a 제곱에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했던 바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소고닐리티를 겨우 내가 이제 끝냈는데 끝나기 전에 그 이 얘기만 잠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베셀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베셀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j 오브 뉴 오브 k 여기서 뉴 k 뉴 m을 지금 알파 뉴 m 오브 a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은 f 오브 로를 혹은 x 로를 k 뉴 m의 x 로로 이걸로 전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C, U는 픽스 됐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M에 대한 전개라고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CM을 F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표면에서의 어떤 그 전기 포텐셜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것이 뭐냐면은 주어진 전기 포텐셜을 주는 어떤 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계수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표면 포텐셜을 써가지고서 이 CM들을 갖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F 양변에 뭐냐면 J nu K 로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F 로의 J nu의 K nu M 로 곱하기 아까 뭐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J nu의 같은 nu의 K 양변에 곱해서 적분을 곱해가지고 로를 곱해서 D 로를 적분을 하면 오른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J
J뉴의 K뉴m 요것만 남고 그러면은 Cm 곱하기 2분지 A제곱에 뭐였어요? 하면은 J뉴의 K뉴 플러스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거하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잘 같지가 않잖아요. 어페런틀리.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아까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J of 뉴의 프라임의 x는 뭐의 컨비네이션이냐면은 마이너스 j의 뉴 플러스 1의 x 플러스 뉴 오브 x의 j 뉴 x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은 x가 KA라고 하면 KA는 뭐였습니까? K는 특별한 K죠. 뭐냐면 근이란 말이에요. j 뉴 오브 x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0이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K는 x 여기서 x를 갖다가 K 뉴 K 곱하기 A라고 하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알파 뉴 오브 M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은 0이에요. 그렇죠? x는 알파 뉴 M에서 x는 근을 집어넣으면 J 뉴의 근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건 0이고 따라서 뭐냐 하면은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right? 즉 KA는 뭐냐면 이 데리버티브는 뉴 플러스 1의 K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같아요? 이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KA와 같다. 그래서 CM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베셀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주로 잔소리 플러스 오소고날리티였어요.